혹시나 이 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있다고 하면 나 공부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지금 정신 차려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영재고 입시가 곧 있으면 시작됩니다. 영재고 입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초등 고학년 때부터 준비합니다. 한 개 학교에서 영재고를 간다는 친구들은 한 명, 두 명, 한 명도 아니에요. 해봤자 약 800명 선발하는 학교거든요. 와, 진짜 0.1%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는 영재고 지원자 수가 살짝 줄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명회라든지 학교에서 주최한 설명회 보면 이거 신청자가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 보는 분위기가. 그래서 와, 이거 영재고가 지원자 수가 작년보다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오입니다. 혹시나 각오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슈퍼클래스에도 각오를 원래는 일반고로 가겠다고 생각했던 애가 각오로 이제 전향을 했는데 각오는 정말 영재고랑 조금 다른 학교입니다. 각오에 갔다고 한다면은 대부분 다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해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이게 4대 가기원이라고 하죠. 카이스트, 그 다음에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라는 4대 가기원은요. 각오 학생도 수시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를 뽑는다고 말은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고3까지 각오에 남아있지 않고 바로 그런 학교로 그냥 입학을 해버린다는 거죠. 과거는 조금 결이 달라요. 과거는 결이 다르고 영재고는 학점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3학년 동안 풀로 이제 대부분 다닐 거예요.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영재고 출신들은 정말 웬만하면 거의 다 서울대, 카이스트 다 가죠. 상위권 대학 다 갑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고민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갑자기 고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친구들이냐면 영재고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려서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될 준비를 필요하지만 과거는 내가 중학교 때 수학과학에 잘하네요. 수학과학 소질 있어요. 그리고 또 중학교 때 동아리 활동도 하면 수학과학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각종 교내에서 시행하는 대회에 참여하면서 뭔가 상을 받고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제안을 합니다. 야, 너 가고 한번 가볼래? 이게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제안을 하면 돼요. 반대로 어머님이 우리 애 가고 이제 중3 됐으니까 우리가 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살짝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영재고 과고, 특히 과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학교 추천사는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수학과학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이 작성하는 추천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역으로 이 친구 봤더니만 얘 과고 한번 추천해 주세요. 잘합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베스트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가고 생각 없다가도 이 시점에서 이제 3학년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난 다음에 야, 너 과고 한번 가볼래라고 하면 예, 가야지요. 준비해야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학교 선생님이 매년 그런 학생들 과고를 보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 학교가. 그러면 충분히 학교에서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면 네, 준비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죠. 학생 입장에서 보면 과거 입시에 막연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두려울 필요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 2단계 소집 면접 기출 문항들을 공개하거든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봐. 그리고 한번 풀어봐봐. 풀고 내가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해. 학교가 인정해줬다고 한다. 네가 조금만 자기소개서를 조금만 잘 쓰면 1단계 통과라고. 그럼 2단계 소집 면접에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거는 그 학교에서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판단하면 되거든. 우리 민땡이도, 내가 실명 말할게요. 우리 민준이도 지금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고 슈퍼클래스에서 열심히 과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스터디 내 가장 열심히 집중도 있게 공부하는 친구가 민준이 보고 있는 한테 칭찬할게 쌤이. 그 다음에 과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영어는 잘해야 됩니다. 그럼 또 어떤 어머니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는 과거 갈 만큼의 수준이 아닌데 그런데 얘가 이과인데 조금 잘해. 자사고를 가자니 국어 성적이 안 좋고 영어 성적이 안 좋아. 그럼 일반고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이게 또 일반고에 보니까 과학 중점 과정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과학 중점 과정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많은 질문들을 사실 저한테 하십니다. 어머님들이. 추천하는 학생도 있고 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 중점 과정은 물화생지 다 합니다. 네 과목 다 공부하게 되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물화생지 이 네 과목 중에 대부분의 이과 아이들은 세 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과학 중점 과정에 네 과목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2학년 2학기 때나 3학년 1학기 때 되면 그 네 과목과 관련된 과학 실험이라든지 융합 선택 과목들이 있거든요. 연구 과목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목에 좀 더 몰입해서 본인의 어떤 연구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재고 과고 아이들과 경쟁하게 되면은 필패입니다. 과학 중점 과정 아이들이 영재고 아이들과 과고 아이들 경쟁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일반고 자연계열 아이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내가 과학 중점 과정을 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학과학에 대한 학습의 양, 그 다음에 수학과학에 대한 활동의 양을 내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수학과학을 잘해. 하지만 나머지 과목 때문에 내가 가고 못 가고 자사고 못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내가 과학 중점보다 선택한다고 하는 올바른 선택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과야. 그러니까 이과니까 뭔가 과중반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선택했다가 너네 마탱이 간다고. 일반 과정 가서 일반 과정 가서 그냥 이과 하면 됩니다. 내신 관리에 가서 상위권대 가는 게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제고죠. 외국 국제고는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중학생들 중에 내가 확실한 문과예요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외국 국제로 갑니다. 인문 계열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외고냐 국제고냐 뭐냐 고민해서는 조금은 아이들 좀 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국제고냐 외고냐를 가릴 때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입니다. 어차피 문과 학생들 중에서 내가 극상이냐 상이냐를 구분 짓는 게 내가 수학을 잘해야 못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영어는 잘해요. 국어도 잘합니다. 사회도 잘합니다. 결국은 수학이거든요. 그럼 내가 수학 실력이 우수한 친구라고 한다면 국제고 해볼만 합니다. 외고랑 국제고 차이는 또 뭐냐? 국제고는 사실 국제 관련된 그런 전문 교과목들이 있거든. 그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제2 외국어, 소위 말하면 영어 포함해서 프랑스, 독일어, 이런 러시아, 일본, 중국 이런 과목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외국어와 관련된 과목을 특화해서 공부를 시키는 학교. 그럼 국제고는 제2외국어 안 하면 합니다, 얘네들도. 하지만 그런 깊이 있는 어떤 전공어까지, 다양한 전공어까지 공부하는 학교는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어에 대한 외국어 공부에 좀 더 특화되면서 내가 흥미있는 아이로 외국어로 가는 게 맞죠. 전국 단위 자사고와 광역 단위 자사고를 같은 범주에 두지 마십시오. 광역 단위 자사고는 반드시 일반고 범주에 두십시오. 자사고라고 한다면 전국 단위 자사고로 생각하시고, 광역 단위 자사고는 내가 살고 있는 일반고와 같이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다. 자사고는 국영수 사과 공부 다 잘하나 특히 이과 학생들한테는 자사고가 아주 매력적이죠. 그리고 또 의대를 목표하는 극상위권 학생들도 자사고가 상당히 매력적이죠. 왜냐? 의대 실적이 있는 특히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 실적에서 보면 자사고가 압도적이거든요. 앞으로 2028학년도 이후의 대학 입시에서는 더더욱더. 자, 그 다음에 이 특성화고가 있잖아요. 지금 부모님들의 인식은 그냥 공부 못하는 학교 아이들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아이도 갑니다. 근데 여기 분위기 바뀌었어요. 특성화고 가서 오히려 일반고 가는 아이들보다 좋은 대학 가는 확률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특성화 중에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학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요즘에 AI, 소프트웨어, 컴퓨터 이런 그 특화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경기도 지역에. 디지털 미디어고라고, 디미고라고 합니다. 그 학교 지금 아마 이번에 올해 아마 경쟁률 상당히 높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차피 아이들이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컴퓨터에 익숙한 아이들, 그 취미 있는 아이들, 전략적으로 고등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관련된 관련된 어떤 특기를 그 학교에서 계속 뭔가 발전시키면서 그걸 쌓아 나간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위권 대학에 2028학년도 이후에 충분히 상위권 대학의 입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조금 다르죠. 결이 약간 달라요. 특성화고랑 좀 다릅니다. 마이스터고는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해야 되는 어떤 약간 이런 것도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선택하는 게 좀 맞다. 하지만 특성화고는 취업도 하지만 대학 진학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대입 실적이 상위권 대입 실적이 있는 그 몇몇 고등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특성화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과고냐 디미교냐 하면 정말 소프트웨어 쪽에 본인이 진짜 실질적인 어떤 뭔가 성과를 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막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들 친구 중에서 좀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탐구를 해보고 싶은 아이들은 과고로 가는 게 맞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하고 이걸 뭔가 연동시켜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든다든지 뭔가 실무적인 어떤 흥미가 있고 조금 있던 친구들은 사실 디지털 미디어고라는 AI 특성화 고등학교로 가는 게 맞죠. 과고에서 아니면 일반고 자연계열에서 컴퓨터공학과 온 아이들과 그런 어떤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온 아이들과는 다르지요. 얘네들은 그나마 수학과학에서 얘네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했다고 하지만, 내가 실무적인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어. 그런 흥미를 가지고 얘네들은 들어오는 아이들 때문에 공부의 어떤 대학 공부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얘네들이 조금 더 흥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동기가 좀 더 있는 아이들이죠.
얘네들은 실무를 해보니까 야 이게 필요해라고 해서 대학을 전공을 선택해서 들어온 아이들과 럼부타에 그냥 내가 이과에서 수학과학 잘하니까 컴공을 선택해서 요게 조금 다르거든요. 자, 이렇게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양합니다. 내 주위에 일반고의 분위기가 어떠냐, 아니면 내 주위에 광역단이 자사하고 와 있냐, 뭐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반고 막연하게 그냥 아무 데 들어갑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전략에 의해서, 전략이라고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전략 짜는 게 아니에요. 멍 때리고 있는 아이들도 고등학교 간다는 말은 내가 대학 간다는 거잖아. 멍 때리는 걸 빨리 벗어나야 돼. 벗어나. 이게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기회거든요. 우리가 저 멍 때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와 진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 만들면 이제 진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일단 늦었어. 외국자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우리 고등학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평준화 지역은 여러분들이 뺑뺑이 돌려서 추첨한다고 하지만 선택을 먼저 우리가 합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정이에요. 비평준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하나 선택해서 그냥 내 내신으로 들어가는 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럼 비평준화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과연 내가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 고등학교 가야 돼?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살짝 급이 떨어진 고등학교 가야 돼? 이것 다 전략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유로운 공립고. 이건 일반고입니다. 자유로운 공립고냐, 그냥 평범한 일반고냐라고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이걸 보세요. 교육과정 편성표를 한번 보세요. 자유로운 공립고와 일반고가 과연 어떻게 교과과정을 운영하는지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은 뭐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작은 거는 이제 조금은 교과 편성 운영에 일반고보다 조금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위치가 약간 애매한 시골 지역에 위치한 학교,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주겠지. 학교 교육과정 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자유롭게 준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았다 보니까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4대 부고라든지 아니면 뭐 남해성고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은 우수한 재원들이 그런 학교로 오다 보니까 대입 실적을 좋게 만들어 내다 보니까 이제 명문고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의 비중과 지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수행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특목고 자소는 거의 70 아니면 30, 60 아니면 40. 그럼 수행평가가 어떤 거냐면 다 소술형, 소논술형이에요. 수행평가 3면 하나는 소논술형, 하나는 소논술형 하는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은 네가 개인적으로 수업 내용을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네가 개인적으로 호기심을 발휘해서 뭔가 연구 주제를 만들어내서 나중에 이거 발표할 거야. 그럼 이게 매 수업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 서술형 같은 경우 2번이라고 한다. 중간고사 범위까지 네가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 개념 이해했던 그 개념에서 어떤 형태로 간에 서술형 같은 논술 문제가 출제돼. 그러니까 논술 문제 출제되면 그 논술 문제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